그래서 제가 오늘 연수할 내용은 그 이따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멘티미터 한번 접속을 해주시면 거기에 좀 설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을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제가 링크로도 보내드릴게요. 그 채팅창, 줌 채팅창을 보시면 제가 지금 보내드릴 거, 이 QR로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줌 채팅창 한번 보셔도 제가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이제 원격 수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저도 이런 멘티미터나 뭐 카웃이나 뭐 구글 클래스룸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온라인 그 원격 수업 덕분에 저도 이렇게 알게 된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거 알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이따를 활용하다 보면은 그러한 웹사이트 뭐 카웃이나 뭐 멘티미터나 이런 것들을 막 활용을 해야지만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들을 잘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거 연구를 지금 막 찾아보고 발굴하고 있는데 예, 선생님들도 저와 비슷하게 아직은 좀 너무 이 입사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이 수학 교과에서 쉽지만은 않고 부담스럽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쪽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렇게 부담스럽고 부정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 이렇게 활용해 보기 전에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 들어가는 그 콘텐츠 제작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도 활용해 보지도 않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이게 보기에만 그럴싸한 교과서가 되겠구나. 또 원격 수업 시기에만 반짝하고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의 부정적인 이유는 선생님들과 비슷한데 이제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 때 다른 선생님들 콘텐츠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과 선생님들 콘텐츠를 보니까 이게 너무 창의적이고 신선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교과에서는 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 이따에 녹여가지고 좀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이제 얘가 이 영어과 선생님이신데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콘텐츠 제작을 하셨던 선생님인데 한번 이분이 만든 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 사용하실 웹에 대한 설명, 소리 혹시 나오시죠? 소리 나오시나요? 이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나요? 이제 들리시죠? 이제 이렇게 뭐 자세히는 제가 이제 영어 교육과가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막 활용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모지를 씌워가지고 얼굴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프로젝트 수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저도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제작을 하면서도 제가 만든 컨텐츠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이렇게 새로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수학 교과에는 이게 컨텐츠 교과서가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부정적이고. 또 설령 창의적인 제가 수업을 뭔가 생각해낸다 해도 저희는 막 진도에 허덕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저 수학 교과랑은 잘 안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계기를 바꾼 것이 제가 이제 실제로 제 수학 수업 시간에 이제 활용해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 수학 수업 시간에 이번에 최초로 한번 태블릿을 직접 이제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태블릿 나눠주고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뿌린 다음에 실제 한번 수업에 이용을 해보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게 이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뭐 잘 되겠냐 기대는 안 했는데 실제로 이 콘텐츠 교과서로 수업을 하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좀 뭔가 참여해 보려고 하는 욕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수학을 잘 이해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좀 아이들이 자지는 않고 좀 그래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좀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그래서 아 이것이 조금 유용하겠구나.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본래 수업에서는 그냥 학생들한테 칠판에다 수학 지식 전달하고 아니면 뭐 영상 하나 TV 연결해가지고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제 풀어봐라. 그리고 칠판에 나와서 몇 명이 문제 풀고 이런 식의 수업을 했었다면은 이제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태블릿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활용을 해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이 학생이 직접 그 활동을 해본다는 거였어요. 자기 태블릿을 가지고 막 영상도 틀어서 영상도 보면서 그 소감도 적어보고 또 제가 그 태블릿 속에다가 문제 넣어준 것도 한번 자기가 직접 풀어보고 또 자기네들끼리 친구들끼리 막 토론도 해보고 제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하면 좀 재밌어 하는 부분이겠구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선생님들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저 때도 그 컴퓨터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컴퓨터 키보드가 많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막 선생님들이 자판을 그려보라 하고 그 그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선생님들 때도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컴퓨터 시험 문제에도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으로 누를 수 없는 키보드는 무엇인가? 막 이렇게 문제도 내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수업을 들으면 그때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오히려 컴퓨터 시간이 더 싫었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 타자 연습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아시나요? 네. 요즘 이제 컴퓨터 쌤한테, 정보 쌤한테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타자 연습 이걸로 많이 한다고 해요. 쌤들 혹시 아시나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간단한 거랑. 네. 이제 요즘에는 컴퓨터에 이렇게 타자 연습이 따로 깔려 있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기는 아무거나 입장을 하면 이렇게 게임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 게임 속에서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타자를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랑.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컴퓨터와 경쟁을 하는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요즘엔 타자 연습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실제 수업에서도 이런 게임을 갖고 한다고 하시니까 진짜 애들이 좀 재밌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겠구나, 타자를 연습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타자 연습을 갑자기 보여드린 게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이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만드실 때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모두 직접 이렇게 제작해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 연수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선생님들께서 여기 온라인 이따에서 제공하는 아스펜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아스펜이란 저작 이런 컨텐츠 만드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요, 이따에서. 근데 그거 한번 딱 보시면은 이제 지레 겁먹으세요. 아, 이걸로 모든 수업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수업을 우리가 하나.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웹상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이런 컨텐츠들 중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그냥 평상시에 관심 있게 찾아보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이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그냥
좋은 하나의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자 연습도 이런 것들 링크 그냥 따와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 링크 걸어서 콘텐츠로 넣어버리면 그것도 학생들이 흥미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제가 막 뭔가 제작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냥 막 선생님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태블릿을 나누어 주고 이제 뭔가 시켜야 하는데 그때 시킬 때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웹사이트들을 평상시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주변 선생님들과 그런 좋은 웹사이트 있으면 공유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제작해야 하는 그런 부담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가 있는 있다라는 그 홈페이지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기능을 크게 보면 어떤 콘텐츠를 수집하고 콘텐츠를 저작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 기능은 먼저 어떤 것이냐면 선생님들께서 웹을 이렇게 서핑하시다가 좋은 컨텐츠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임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따에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들마다 그러면 보관함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보관함에 들어가시면은 이 콘텐츠 유형을 선택을 하고 링크를 입력을 하시면 뭐 링크든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 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콘텐츠들이 하나씩 생겨요. 네. 이렇게 이런 하나들이 다 콘텐츠거든요. 뭐 영상이든 아니면은 뭐 이미지 파일이든 그래서 그 콘텐츠들 하나씩 이렇게 여기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뭐 쇼핑몰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뭐 EBS 매스에서 영상 좋은 거 있으면 링크 하시거나 뭐 알지오매스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지오매스에 있는 것들 좋게 만들어진 것들 공유 받아서 링크에 거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 기능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관함에다가 이 컨텐츠를 잘 담아두었으면 이제 이것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이 그 용어가 지금 컨텐츠들을 이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이름도 있다라고 지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컨텐츠를 잘 보관함에 담아두시고 이것을 연결하면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여기 있다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혹시 그 컨텐츠랑 꾸러미의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를 이제 처음 만드실 때 많이 듣는 용어 두 가지가 컨텐츠와 꾸러미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영상 한 개, 이미지 파일 한 개, 뭐 PDF 파일 한 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컨텐츠고 얘네들을 저작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뭉텅이로 만들어주면 선생님들이 다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꾸러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꾸러미를 학생들한테 주면 그게 이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콘텐츠를 그냥 뭐 하나의 꾸러미로 이렇게 갖지 않고 그냥 애들한테 그때그때 보여주면 되지 않냐라고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냥 뭐하게 이럴 거면 막 꾸러미로 모으냐. 그냥 그때그때 아이들한테 열어주면 되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과거 수업에서는 교사용 컴퓨터에서 TV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제 거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수업이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태블릿을 다 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교과서를 하나씩 다 심어줘야 하는 지금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꾸러미로 안 주고 컨텐츠로 따로 줘버리면은 아이들이 그 사이트 접속하고 막 그 검색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조금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 컨텐츠를 잘 연결해가지고 그 뭉텅이를 주면 그냥 학생들은 페이지 넘기면 바로바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고 뭔가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는 것에 되게 좋습니다. 또 이게 학생들이 의외로 그 검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하자고 하면은
접속하느라 시간이 다 가버리고 이래서 이렇게 꼭 꾸러미로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이제 아스펜인데요. 이 아스펜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접 사용하셔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 아스펜에서 하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아스펜을 이용하면은 아이들이 태블릿 펜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창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또 이제 뭐 단답형, 뭐 객관식 이런 문항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막 글자를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태블릿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굳이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수학은 특히 뭐 다른 교과는 모르겠지만 수학은 일단 아이들이 풀어야 하는 게 목적인데 이걸 제가 태블릿에다가 이거 푸는 연습장을 만들어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아스펜을 잘 뭐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해서 괜히 이런 거에 부담을 가져서 콘텐츠 교과서에 멀어지시는 것보다는 이걸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따가 제 거 수업 공유를 할 때 그때 한번 어떻게 제가 만들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기능은 공유 기능이에요. 공유 기능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다 일일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그 꾸러미랑 컨텐츠들을 공유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선생님 컨텐츠에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 있다라는 홈페이지에서 이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학년 뭐 중학교 학년 딱 찍으면 이미 선생님들이 만들으셨던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하셔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복사해서 선생님만의 컨텐츠로 다시 재구성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자주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유튜브처럼 자신의 이런 채널을 개설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만드시면 여기 구독 신청하시면 알림도 뜨고 막 이런 기능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좀 구독자도 적고 컨텐츠도 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만약에 컨텐츠를 직접 자기가 다 제작을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못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공유하시는 컨텐츠들도 활용하고 또 여기 있다 안에 있는 것 말고도 뭐 유튜브, 지식센터, 이해학습터 컨텐츠들도 그냥 저작권 상관없이 링크 주소만 있으시면 다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이따와 장점, 이따의 장점, 그다음에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이따에서 제작한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봤는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수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활용하셔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다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자주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용하실 그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지금 어떤 콘텐츠들을 어떤 것들을 자주 활용하시는지를 제가 좀 알면 연수가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또 한 번만 링크 한 번만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이시죠? 화면. 예. 멘티미터 화면인데 역시 선생님들도 EBS 매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EBS 매스 자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EBS 매스 자료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이제 원격 수업의 영향으로 구글 클래스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알지오메스도 한번 또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진짜 활용을 하실 때 EBS 하나만 정말 잘 사용하셔도 좋은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컴퓨터에서 EBS 매스의 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또 이 영상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런 식의 수업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 그냥 지금은 아이들한테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안에다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EBS 매스 영상을 연결시켜 놓고 학생들한테 태블릿으로 알아서 거기 들어가서 보라고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태블릿을 활용해서 이제 해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구글 클래스룸은 이제 뭐 과제 거두실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서 알주메스랑 패들렛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또 노션도 이제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게 수업 공유하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제가 수업 공개 그 순서는 첫 번째로는 통계 활용 포스터 만들기 제가 가장 관심 있고 또 애정 갖고 있는 수업인데 통계 활용 포스터 만들기 수업에 이따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했었는지 이제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수업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외신과 내신 단원에서 이따를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 세 번째 수업은 학생들이 반복 숙달이 필요한 이런 계산 문제들을 좀 더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따를 활용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사용했던 그 컨텐츠들 사용하는 방법이랑 제작하는 방법이랑 질의응답도 좀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수업 사례 공유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활용 포스터 혹시 그 통계 활용 포스터 혹시 만들어 보신 수업해 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 선생님 해보시거나 해보신 예. 그 통계 활용 포스터가 대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전국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전북인데 전국에서도 이 대회가 있고 아마 시도별로도 통계 활용 포스터 수업이 많이 아니 통계 활용 포스터 대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 그냥 좀 많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해보게 하고 그랬는데 그 2015 개정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번에 앞으로 또 발표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통계교육을 계속 또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계속 변화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통계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걸 가지고 실용 통계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실생활에 사용하는 통계.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이제 공학도구 활용해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최대한 실생활 데이터를 그대로 수업 중에 사용해보게 하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제 교육과정 목적에 가장 부합한 통계 수업이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직접 통계 활용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 통계 활용 포스터가 뭔지 한번 선생님들이랑 같이 영상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포스터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통계 포스터가 뭔가요? 통계 포스터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통계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을 시각화해 한 장의 발표 자료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통계 포스터 만들기의 시작, 주제 선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계 포스터 만들기, 주제 선정. 혹시 평소 궁금했던 일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이 있었나요? 일상의 궁금증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문제처럼 평상시 호기심이 일었던 대상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통계 포스터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제를 정할 땐 관련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을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가 있는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결론을 명확히 내릴 수 있을지 고려해보는 것도 잊지 말기로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전국 학생 통계 활용대회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었을까요? 통계로 친구들의 버릇을 고쳐라 라는 재밌는 주제부터 365일 안전한 등하굣길과 안전한 자전거 생활 같은 일상의 안전과 관련된 주제, 청소년 언어 사용 어디까지 알고 있니? 피구를 잘하는 방법 알아보기 같은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한 주제까지 참 다양한 주제들이 참여했었네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일이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참신한 시선과 창의력만 있다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주제로 연결해 얼마든지 통계 포스터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알았겠죠? 계획 수립.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통계조사, 수집, 처리 시기 등 통계 포스터 만들기의 일정을 세우고 팀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할 일을 나누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일입니다. 자료 수집, 분석과 해석. 계획까지 모두 수립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해요. 자료 수집은 첫째, 직접 설문하기. 둘째, 직접 실험하기. 셋째, 기존 자료 이용하기 등 통계 활용 포스터 만들기는 첫 번째 단계가 주제 선정을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학생들이 잡으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할지 계획을 학생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설문지를 학생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설문지를 만든 뒤에 학생들이 그 설문지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자료들을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고 그 그래프를 분석해서 학생들이 해석하고 그 최종 결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포스터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 보시면은 이제 주제 정해지고 여기 이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프들이거든요. 이 그래프들을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 밑에다가 글로써 해석해보고 이걸 총 종합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이렇게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걸 가능할까라고 생각은 하시긴 하지만 정규 수업 시간만 갖고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컴퓨터로 직접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학생들이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선생님 도움 없이 이것을 만들어서 최종 작품까지 만드는 것에 이따를 활용해가지고 좀 좋은, 나름 제가 편하고 아이들도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통계 활용 포스터 만들기를 동아리 시간 때 하거나 아니면은 1학년 대상으로 자유학기 주제 탐구 활동으로 17차시를 그냥 갖고 쭉 가져가요. 그래서 17차시 17번 수업을 하면 마지막 최종 이 작품이 딱 나오고 이거 발표하고 이제 그중에서 잘 된 작품들 대회에도 한번 내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재작년에 이제 학생이 만든 이 작품으로 전국대회 2등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통계 포스터를 만들려면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 지식을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학생들한테 통계 포스터 만들기 관련 영상이 EBS도 정말 많거든요. EBS 매스에도 그런 영상들 많고, 이학습터에도 통계 활용 포스터 만드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여주고 또 한 2차씩 정도는 여기 보이는 이 책을 학생들이랑 읽으면서 독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다 읽었을 때 제가 어떤 이 책 내용을 가지고 활동지 문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학생들과 만들어 보면서 그걸 다 만들고 나서 학생들은 이제 다 모둠끼리 해결하고 그 결과를 패들렛에다가 올려서 또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실제로 만든 그냥 그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스펜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아스펜으로 만들면 장점이 이제 이것도 지금 학생들 태블릿 화면에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저랑 학습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이제 여기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근데 빈칸을 채울 때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아스펜으로 만들면 이렇게 글자가 이동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통계활용 포스터를 이용하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를 이렇게 간단히 한번 학생들이랑 학생들도 직접 자기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그 통계활용 포스터 대회 수상 작품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보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통계 활용 포스터 제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생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스펜을 이용하면 장점이 학생들이 태블릿 그 펜을 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글도 쓰고 이렇게 지우면서 그이 영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기네들끼리 토의하면서 써보는 시간을 갖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태블릿에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썼는지 확인도 하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스펜 이런 게 장점은 있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여기다 애들이 태블릿으로 쓰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뭐 따로 종이로 활동지를 만드셔가지고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 네, 굳이 아스펜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부담이 생기니까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아까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그 영상도 보여주고, 제가 통계 활용 포스터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도하지 않고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직접 어떻게 만들었는지 순서를 거기서 발견해보고 찾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상 보고 또 자기네들이 활동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아스펜으로 또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게 지금 수상작품인데 이 수상작품을 태블릿으로 또 이렇게 보면서 이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처음 1단계 주제를 선택하고 설문지를 만든다. 그다음에 설문 조사하고 수합하여 그래프를 만든다. 데이터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이 빈칸에 이런 걸 집어 넣어가지고 최종 완성을 시켜봐서 스스로 통계활용 포스터 제작 순서를 한 번 더 상기하게 만들고, 이제 요것이 제가 패들렛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요거는 별게 아니라, 어,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도 혹시 패들렛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패들렛이 정말 좋은 게, 전 패들렛을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만들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저만의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걸 공유를 QR로 주면 이걸 밤마다 붙여놔요, QR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QR. 네. 이 QR을 애들한테 주면은 아이들이 이걸 QR을 카메라로 찍고, 선생님들께서도 들어가 보실 수 있거든요. 핸드폰 있으시면 혹시 이 QR을 찍으시면 제가 만든 이 패들렛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미리 학생들한테 이 단계별로 필요한 영상들을 다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막 다 만들 때마다 질문을 하면 저도 너무 괴로우니까 학생들한테 이거 영상들을 다 연결해 놓고 이 속에서 한번 너희가 답을 찾아봐라 라고 계속 유도하고, 그냥 태블릿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그 시간을 이거 보면서 학생들이 이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알아보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통계 활용 포스터가 완성될 때까지 꼭 학교에서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든 친구들이랑 주말에 모여서도 이거 보면서 포스터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선생님들께 그 링크를 채팅에다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이것이 또 패들렛이 장점이 그냥 선생님들이 제 거 자료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름 바꾸셔가지고 선생님 것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링크 드렸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여기 복제 누르시면은 그냥 그대로 선생님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그 패들렛을 선생님들 혹시 많이 이제 사용을 아마 선도 학교라면은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 중에서 패들렛을 꼭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 한번 드리면은 그 별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 네이버 가셔가지고 패들렛이라고 치시면 이 패들렛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무료지만 5개뿐이 못 만들어요. 이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패들렛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을 총 5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5개만 만들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시면은 더 만들고 싶을 때는 아카이브란 걸 누르시면은 얘가 여기서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관함에 담기는 거예요. 이제 공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되지만 여기에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들어져 있는 게 4개니까 1개를 더 만들 수 있고 저장해가지고 걔는 죽이고 다시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만약 죽였던 것을 그러면 다시 못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냐? 다시 아카이브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것 지금까지 만든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시 아카이브 해제하면은 다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5개까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용하실 때는 이제 한 달에 10,000원 정도인가 더 이렇게 내고 사용하셔야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거 빼고는 무료든 유료든 거의 기능이 비슷해서 이 자세한 사용법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정말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저도 중간중간에 설명 한 번씩은 드리겠지만 이거 많이 아마 콘텐츠 교과서 만드실 때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패들렛을 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2가지 경우인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영상들을 학생들한테 담아놓고 학생들이 그때그때 제가 보여주지 않아도 패들렛에서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 때 이런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넣어두는 저만의 게시판 형태로 주로 많이 쓰고 또 2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그 패들렛 용도는 저는 이제 요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지금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종이로 된 활동지를 풀게 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여기다가 수업 끝날 때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제 올리는 방법은 여기 덧셈 누르면 학생들이 그 태블릿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은 뭐냐면 그 통계 활용 포스터 만들기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주제도 선정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하기 전에 그 아까 책 읽은 뒤에 여기 보시면 그 책 읽은 뒤에 이 문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애들이 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사진 찍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보면은 누가 잘했고 또 누가 못했고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그때그때 평가 이렇게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이제 이런 용도로 그 패들렛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여기 밤마다 쭉 다 이렇게 애들이 올렸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패들렛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제작하실 때는 패들렛을 많이 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기초 지식들을 습득한 뒤에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주제 선정하기예요. 근데 이 주제 선정하는 것이 제가 봐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주제가 학생들에게 좀 흥미 있으면서도 유의미한 그런 주제들을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제 선정을 할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주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 컨텐츠도 찾아보고 또 제가 아스펜을 이용해서 또 컨텐츠 하나 만들었는데 잠시 그걸 같이 공유하면은 이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보이는 지금 그 컨텐츠 화면, 그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아까 했던 그 제출해보라는 것도 학생들이 이렇게 태블릿 상에 뜨면은 여기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학생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통계 포스터 주제 정할 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그 콘텐츠 교과서 안에다가 연결시켜 놨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제 통계 활용 포스터 주제 선정에 좋은 주제와 좋지 않은 주제를 한번 구분해 보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럼 이것도 아스펜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통계 활용 포스터 주제로는 교복 선호도 조사는 과연 좋은 주제가 될까? 그래서 학생들 나름대로 이거 뭐 좋은 주제다. 그다음에 뭐 학교 폭력 조사는 통계 활용 포스터의 좋은 주제일까? 뭐안 좋은 주제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기네들 친구들 모두먼끼리 이렇게 한번 이동시키면서 좋은 주제와 좋지 않은 주제를 학생들 스스로가 좀 알 수 있게 이런 활동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아스펜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한 뒤에 또 패들렛을 학생들한테 주고 이제 진짜 그러면 너희가 정한 그런 주제들을 한번 적어보는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 주제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보고 조 이름도 정하고 같이 하는 모두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만드는 동안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날그날 활동한 것을 제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건 좋은 주제다, 좋지 않은 주제다라는 걸 좀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패들렛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계 활용 포스터 주제를 학생들이 잘 선정을 할 때 이제 제가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좋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제가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본 게 노션을 이용한 거거든요. 노션 혹시 선생님들 그 웹사이트인데 노션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노션도 교사면은 무료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노션이라는 웹사이트는 여기거든요. 이 노션. 노션은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선생님들만의 그 온라인 상에다가 게시판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매우 쉬운데 제가 게시판에다가 학생들 이 수상 작품들을 이 온라인 그 통계 활용 포스터 수상작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게 학생들 주제 선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한 것도 보여주면은 거기에서 좀 뭔가 변형해보고 모방해가지고 아이들이 새로운 주제를 막 생각하기도 해서 제가 좀 역대 뭐 호성중 저희 학교 역대 수상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이들한테 넣어놓으면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선배들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또 얻게 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전 선배들이 했던 작품들을 여기다 제가 업로드 시켜놓고 학생들이 그때그때 이제 찾아가면서 주제도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겠구나도 한 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블릿 제가 주면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 주제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주제 선정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나머지 것들은 설문지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 주제만 딱 정해지면 쉽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 주제 정하는 게 어려워서 근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 과거 수상 작품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노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션도
유튜브에 치시면 너무 간단해요. 이거 만드는 게 딱 봐도 선생님들이 보셔도 어려워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또 전국 통계 활용 포스터 대회 그 수상작품, 전국 대회 수상작품들을 이렇게 또 모아놔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 쭉 보면서 자기들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그냥 1시간 내내 이거 보면서 자기들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아이들도 이제 보면서 이것저것 보니까 즐거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노션을 활용해서 이것을 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다가 연결을 했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오면은 네. 이렇게 한번 하면서 주제 선정을 해봤고요. 주제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아이들이 설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너희들이 생각한 그 주제에 대해서 설문지를 만들으라고 그냥 던져버리면은 학생들이 그 설문지의 질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꼭 학생들한테 설문지 만들기 전에는 설문지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교육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문지 제작에 도움되는 영상들이랑 또 제가 만든 컨텐츠, 아스펜으로 만든 컨텐츠 가지고 또 수업을 한 차씩 또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또 컨텐츠 교과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지 2학습터에 있는 영상이에요. 2학습터에 있는 영상 그대로 링크 받아서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설문지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는지 그런 영상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다음 문항들은 다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항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너희가 직접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선을 한번 그어봐라. 이제 아스펜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스펜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줄을 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태블릿을 가지고 이제 직접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고 한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은 질문이겠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애들도 다 대답을 해요. 착하다라는 그것이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결하고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질문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애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으면서 좋은 주제란 것이 무엇인지를, 좋은 설문지 문항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네. 혹시 5번은 선생님들 어떤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가피한 경우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설문지는 좋을까요? 네.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것에 또 그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설문지를 보면서도 이거 좀 단어가 구체적이지 않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7번 같은 문항은 아이들도 3번까지밖에 안 보이는데요. 예? 3번까지밖에 3번까지 안 그냥 안 보이나요? 보이는데요. 맥이 걸리나?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아직도 안 보이세요?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잠깐만요. 네. 이제 다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예. 이제 보이시죠? 예, 예. 그 4번 아까 했고 불가피한 경우 이제 이것도 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이 7번 한번 선생님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선생님들 보시면 뭐 충분히 잘 아시는 것들이라 예. 우리 학교 교복의 디자인과 품질에 만족합니까? 이 질문은 문항이 좀 잘못됐다라고 애들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예. 근데 이것은 선생님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만족하는데 품질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그럼 어디다 찍어야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함께 어떤 한 문항에다가 두 가지는 물어보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성적을 물어보는 거는 좀 민감하니까 애들이 대답도 잘 안 할 것이고 하면 안 좋다. 또 웬만하면 주관식은 사용하면 애들이 불성실하게 대답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아이들이랑 쓱 지나가는 식으로 한 번만 이런 교육을 해도 아이들의 설문지의 질이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나서 그 이렇게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교육한 뒤에 설문지를 만드는데 그냥 종이에다가 만들면은 정말 선생님들 엄청 고생하세요. 프린트 일일이 다 해줘야 되고 또 막 찢어진 거 막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요. 선배들한테 어떻게 줘요. 막 이런 별의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좀 쉽게 설문지를 제작하고 그 설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참여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혹시 선생님들 사용해 보셨나요? 네. 동그라미는 그 선생님들 뭐 네이버 폼이나 구글 설문지처럼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큰 동그라미의 장점은 선생님 애들이 설문지를 만들면 그 설문지를 링크 걸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주고 뿌리고 나서 그 응답 결과를 바로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통계 활용 포스터 만들 때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시 온라인 그 컨텐츠 교과서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아이들 동그라미 이거 이용해서 설문지 만들으라고 하면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이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수업 중에 한번 너희가 내가 찍은 영상 보면서 한번 직접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하고 영상을 주고요. 그다음에 설문지를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설문지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만든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게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면 애들이 진짜 머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서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잘 만들더라고요, 설문지를. 그래서 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설문지를 어디다가 이제 올리도록 했냐면요.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 패들렛에다가 그 만든 완성된 설문지의 링크를 올리라고 했어요. 이게 아까 지금 현재 저희 반 제가 1학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수업의 패들렛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동그라미에서 그 설문지를 싹 하고 이것을 1학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걸 링크를 하나하나 다 주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학년 통계 설문지 제출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 설문을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링크가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저희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비밀번호 1, 2, 3, 4를 이렇게 먹여놨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설문.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설문지를 뿌리고 또 이렇게 수학 데이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창구로 이렇게 패들렛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어 볼 수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정말 가장 편리하고 또 수업 마지막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이제 어떤 그래프를 선택하냐 가지고 정말 또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이렇게 데이터 다 수집은 했는데 원그래프 해야 돼요, 막대 그래프 해야 돼요, 뭐 T그래프 해야 돼요, 막 엄청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미리 한번 그래프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아스펜으로 지금 제가 만든 그 활동지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성적이 하향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음을 했을 때 1, 2, 3, 4, 5번이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때 이걸 만약에 원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다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묘한 차이는. 근데 T그래프도 어렵지만 막대 그래프로 하면은 가장 많은 응답이 뭔지, 가장 적은 응답이 뭔지를 좀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이제 활동지 던져주고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뭐 움직여서 아, 이게 적절한 그래프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아스펜을 이용해서 활동지를 만들었고 또 여기는 나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 나라들이 엄청 많았을 때 이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원그래프로 그려버리면 어디가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적게 배출하는지 구분이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얘를 막대 그래프로 하면 그 비교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할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원보단 막대를 이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교할 때는 이런 T그래프가 적당하다. 이런 것들 그래프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수업을 한 번만 해줘도 학생들이 그래프 선택을 좀 적절하게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잠시 다시 돌아가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를 설명한 뒤에 동그라미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합니다. 동그라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 데이터를 그대로 축적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프 못 그려요 이런 말 하지 못하거든요. 저희 학교가 지방이라서 그런지 그 학생들이 한글이나 엑셀로 그래프 그리는 걸 정말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해봤나 봐요, 많이.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하니까 좀 더 쉽게 그래프를 그리는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이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까냐에 대한 교육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만들었던 콘텐츠는 이거 영상 보면서 그래프 해석과 분석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래프 해석의 유의점, 그래프 해석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먼저 했어요. 이제 여기는 지금 같은 학생의 동일한 시기의 수학 점수를 그린 건데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다 틀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학생들이랑 한번 토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선생님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Y축의 간격 때문에 그래프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거는 이렇게 축을 2로만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런 이유를 한번 여기다가 태블릿 펜으로 이렇게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 여기도 보시면은 그 A 타자, B 타자의 홈런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동일한 A 타자, B 타자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또 틀려요. 여기는 차이가 X축의 계급의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마치 A타자, B타자가 마치 다 엄청나게 실력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비슷한 타자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너희가 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축의 간격을, 계급의 간격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그래프상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유의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좀 되게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빨간색 당이 되게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당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기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파란색 당이 매우 많이 당선된 것처럼 보여요. 혹시 이 차이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아이들은 정말 생각을 못 해요. 이제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이 나라 그 도시도의 면적을 가지고 색깔을 칠한 것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대표 그 구역들을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은 적으니까 파란색이 작지만 실제 그 선거구 그 뭐라 그러죠? 그 선거 권역이 훨씬 서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훨씬 파란색이 또 많이 당선된 것처럼 보인다. 이 두 가지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스스로 학생들이 한번 이유를 친구들이랑 적어보는 활동도 이렇게 한번 아스펜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이제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방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태블릿 가지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영상도 보면서 한번 스스로 깨달아보고 발견해보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도 재밌어 하고 저도 편하고 이런 수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통계 활용 포스터를 실제로 제작을 할 때는 컴퓨터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 파워포인트로 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어떤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활용 능력도. 근데 이걸 제가 뭐 수학 시간에 컴퓨터는 가르칠 수 없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션에다가 이렇게 영상들을 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가 받아가지고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서로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블릿으로도 하고 또 제가 한 번 정도는 컴퓨터실에 가가지고 토의하면서 그 포스터를 제작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포스터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또 다시 패들렛에다가 올려서 공유도 하고 또 직접 발표하는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제출하게 해가지고 통계활용 포스터 작품 하나, 그다음에 그 발표 영상 하나를 가지고 친구들과 또 공유한 뒤에 그 친구들 작품들을 보고 소감을 한번 또 여기다 적어보게 이렇게 했던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활용 포스터를 그 직접 이따를 활용해가지고 해본 수업이었는데요. 이게 좀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컨텐츠들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제가 아이들과 질문을 다 일일이 받기엔 매우 힘들기 때문에 패들렛이랑 이런 영상 자료들을 활용해서 해보니까 더 훨씬 통계활용 포스터 만드는 일이 쉬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수업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찾기 수업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은 선생님들도 이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특별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수업이지만 이걸 이제 이따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가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일단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지금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제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처음에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영상을 학생들이 태블릿을 통해서 보고 그 영상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이 답을 직접 그 태블릿 펜으로 한번 써보게 하고 그 후에 이제 저랑 같이 학습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도 지금 태블릿 창을 보면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옮기면 학생들도 태블릿에 이렇게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완성을 하고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대로 학생들이 외심을 어떻게 찾는지, 외심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단어를 옮기면서 외심은 이렇게 찾습니다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 잘 모르면 옆에 모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빈칸을 채우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아스펜으로 제가 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주메스로 아이들이 이제 직접 외심을 찾아보게 할 건데 아이들은 알주메스를 많이 안 사용해 봐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2분짜리 짧게 외심 찾는 법을 제가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보여주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외심을 찾아보게 한 뒤에
또 그것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 패들렛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외심의 성질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외심의 성질을 학생들이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를 알조메스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생들 태블릿에 나온 창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 성질을 증명해보는 것을 작도해보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작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스펜으로 만든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 제가 이 힌트를 애들한테 눌러보라고 하면 이렇게 힌트가 제공이 돼요. 외심에서 꼭지점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6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선분 찾아가지고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이제 직접 학생들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럼 아이들이 또 막혀요. 이 AO, BO, CO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또 막히면 힌트 2번을 열어보라고 해요. 힌트 2번에는 이 삼각형들의 합동임을 보이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힌트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아스펜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알조메스 화면을 띄우는 거는 그냥 아스펜에서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창을 선생님들이 알조메스에서 만든 다음에 컨텐츠 보관할 때 링크를 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알조메스 링크를 그냥 붙여 넣으시면 바로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시려면은 이제 아스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거셔야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거 만드는데 시간 꽤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매 시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이 알주메스를 그냥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바로 연결하시는 것 정도만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관함 가셔가지고, 이따에서 제공하는 보관함 가셔가지고 컨텐츠 등록하기 하신 다음에 그 컨텐츠 링크에다가 선생님들이 RGMS에서 만든 링크만 그냥 붙여 넣으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 그럼 이거는 그 외심의 성질, 외심에서 세 꼭지점의 거리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이 증명을 학생들이 이제 해보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제가 만들었냐면, 아스펜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다 움직여요, 이렇게 통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친구들이랑 이 증명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점 O에서 변 AB, BC에 내린 수선의 말이 D2일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합동이라는 건 앞에서 합동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삼각형 ADO와 삼각형 BDO가 무슨 합동인지 아이들이 막 친구들끼리 토의하면서 이제 뭐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이 둘은 합동이다.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AO의 길이와 BO의 길이는 같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 이거는 이거니까 이게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증명을 완성해 보는 것에 아스펜을 활용해 보니까 좀 제가 막 일방적으로 이 증명을 칠판에다 적고 외워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은 걸리지만 학생들이 그나마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스펜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다 제작을 하냐? 제작하실 필요 없고요. 이따에 가시면 공유를 선생님들이 많이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외심 단원에서 이걸 써보고 싶을 때 외심 치시면 이런 것들 보시고 복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선생님 콘텐츠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알조메스를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링크 걸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외심 작도 해가지고, 이거 외심 작도 그냥 수직이등 분선 누르면 그냥 다 아이고, 쉽게 외심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외심,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안에 있다 찾아보고, 직각삼각형에서도 수직이등분 그냥 눌러가지고 쉽게 외심의 위치를 한번 학생들이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이제 태블릿 주고 제가 연결만 이렇게 시켜주면 학생들이 다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또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는 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대충 찍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따라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거꾸로 수업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알지오메스에다 이렇게 사진을 첨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외심에 대해서 작도를 또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 많이 나온 그림이라 익숙하실 거고, 이제 여기 이거 보시면은 어, 나무 보물이 숨어 있는데 나무 A로부터 나무 A와 바위의 거리에 4배 떨어진 만큼, 그 다음에 나무 B로부터 바위까지의 거리에 3배만큼 떨어진 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 이걸 어떻게 보물을 찾을 것이냐, 아이들한테 과제를 던져주면 학생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콘텐츠 교과서에 있는 알지오메스로 막 원도 그려보고 거리도 작도해보고 해가지고 보물의 위치를 이 친구들이랑 논의해서 찾아보게 하는 활동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수막새 복원하는 거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아이들이 외심을 이용해서 알지오메스 상에서 직접 한번 해보게 했어요.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알지오메스 가시면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알지오메스에 가셔가지고 외심 치면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컨텐츠들을 선생님이 링크 복사해가지고 선생님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 컨텐츠에다 그냥 넣어주시면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저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아스펜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알지오메스나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에 가려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학생들과 같이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옮겨보는 거예요. 뭐 예가삼각형은 외심의 위치가 뭐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마지막 아스펜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심과 내심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 또 패들렛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뭐 수막새건 보물찾기건 그렇게 알지오메스로 작도한 것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 패들렛에다 올린 다음에 또 제가 그걸 갖고 애들을 평가할 수 있죠. 아이들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면서 스스로 제가 뭐 수행평가로 했을 때도 이걸 가지고 평가도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수업 공유는 경쟁형 게임을 제공한 수업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주로 정수와 유리수, 뭐 문자와 식 이런 것은 단순 계산을 아이들이 이렇게 잘 숙달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가르치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나름대로 카우치라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요 하면은 학생들한테 그 문제 풀이도 많이 시켜요. 활동지 이제 수학은 역시나 이렇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로 된 활동지도 좀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맨날 수업하기 힘드니까 아이들은 이미 태블릿 갖고 있기 때문에 풀고 찍어서 올려라.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 활동지 1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학번 이름 적고 제가 미션 1 활동지 여기다 쭉 올려. 미션 2 활동지 여기다 쭉 올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면 좀 더 피드백도 쉽고 좀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5개뿐이 못 만드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한 것들을 이렇게 제 거 아카이브에다 보관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아카이브로 이동시키면 4개가 되니까 제가 갖고 있던 아카이브를 하나 이렇게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또 다시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푼 활동지를 그날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진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제가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카웃으로 아이들이랑 하는데 혹시 카웃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마지막 10분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웃은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셨을 선생님들도 계신데 수업에 활용하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과 직접 어떤 건지를 한번 경험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 링크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링크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에다 그냥 뭐 성함을 적으셔도 되고, 선생님 닉네임 자유스럽게 저는 그냥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한번 이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름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 화면에는 이렇게 떠요. 지금 저 또 한 분 들어오셨고, 채팅창에 뭘 올리셨나요? 예, 채팅창에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요거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채팅창에 링크가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예, 이제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다 참여,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QR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QR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생님들처럼 닉네임 적는 란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TV 화면에다가 이렇게 QR코드 보여주시고 학생들한테 들어오라면 학생들도 이름 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스타트를 누릅니다.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연수했던 것이라. 선생님 화면에도 이런 게 뜨시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신 게 이렇게 바로 즉각 이렇게 점수화 되거든요. 이건 과연 뭘까요? 된장국이었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게임을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간단히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지만 학생들한테 여기에다가는 정수와 유리수 문제를 주고 답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선생님, 저는 그림이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아, 그림이나 선생님 화면에는 그림과 글씨가 안 보이시고 여기에 지금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것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근데 이제 그것을 누르시면 선생님이 요걸 체크하게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 세모 이걸 클릭하셨다 하면은 선생님이 카레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카레라는 글씨도 안 보이고 가운데 그림도 안 보이고. 아, 예. 그러면 이제 이 카레라는 것도 안 보이실 거고 세모랑 빨간색만 보이실 건데 걔를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이 요거를 정답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림이 안 보인다는 얘긴데요. 아, 제 걸 보고, 아,
제가 공유한 줌 화면을 보고 하셔야 하는데. 아, 제가- 줌하면은. 예, 제가 공유하는 화면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들 태블릿에는 그림이 안 보이고 제가 TV 화면에다가 그 그림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태블릿으로는 체크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원격 수업에서는 이제 안 하고 실제 태블릿 수업을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공유한 화면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태블릿으로는 체크만 하는. 네. 네, 시간이 이제 4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것인 줄 아시니까 제가 좀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뭐 골라보는 거 게임처럼 진행을 하고 나면 이건 한번 해보실까요? 간단하게. 수학생님들이시니까 답이 뭘까요? 의외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저도 틀렸고요, 처음에 사실. 정답은 16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렇게 등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게임식으로 했지만,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 거는, 공슬기 선생님께서 1등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께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제를 제가 이렇게 내가지고 카웃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정수와 유리수 문제들을 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경쟁형으로 게임을 시키면 학생들이 빨리 계산해서 답을 체크하는 순서대로 점수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정수와 유리수를 사칙연산 배우고 나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정수와 유리수만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그러니까 먼저 이것도 패들렛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패들렛에서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와 관련된 영상도 이렇게 제가 EBS에서 찾아가지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카웃으로 게임도 만들어 놓고 게임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애들한테 문제를 내고 카웃을 시켜서 경쟁형으로 게임을 시키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마방진 같은 것도 EBS에 지금 다 게임 형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방진도 한번 학생들이 해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더니 좀 더 학생들이 재밌어 하는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